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각 나라에 현지인이 있듯이 저희도 각 전문 직종의 현지인들을 항상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그 도시 문화의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트렌디한 주거 생활을 좀 리딩해 주시는 이태현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표님이셔서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대표님이셔서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처음에 되게 사양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여기 보시면서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즈컴퍼니의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홈즈컴퍼니는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집을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 어디 가서라도 우리 홈즈에 살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한번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한국,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홈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홈즈가 코리빙 회사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코리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응팔 같은 데 보면은 하숙집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모여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숙집이 영어로 하면 쉐어하우스. 거기에 이제 한국집 쉐어하우스, 하숙집의 장점은 아주머니들, 하숙집 아줌마가 브랜딩을 담당하는 거예요. 좋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잘 깨워주는 걸로 브랜딩이 잘 되거나 뭐 친구가 왔을 때도 되게 잘해준다거나 친구가 오는 걸 원천 차단해서 부모님들로부터 선택을 잘 받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쉐어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매력이자 즐거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이 해쳐지는 건 좀 되게 불편한 부분인 거죠. 이게 화장실 같은 것도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위생도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개인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 놓고 개인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다른 밸류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코리빙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원래 이제 보통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집에 살잖아요. 집에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되면 방에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집에 살았을 때의 그 좋은 경험들, 뭐 거실의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내가 뭐 작은 홈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1인 가구 공간들의 큰 문제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밸류는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어야 하고 여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서는 작은 소셜 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맨 처음에 미션을 먼저 정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1인 가구들도 방이 아닌 집에 살게 해주자. 방이 아닌 거실 공간을 만들고 이거를 쉐어하게 해주면서 진짜 집처럼 느끼게 해주자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일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리도 약간의 이런 접근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만의 코리빙이라고 하는 형태로 처음 만들게 된 거고, 이러면서 시작했던 게 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자분들이 가장 나는 홈즈 살면서 이게 너무 제일 좋은 펑션이다, 막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한 집이 있고 집에 거실 공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실 공간에 오래 있어도 너무나 편안하고 지치지 않고 거기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거실 공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막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해가지고 야 우리 이번 주말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런 거는 없어요. 네네네. 그냥 연말에 셰프를 모셔다가 입주민들하고 같이 저녁을 한번 먹고 이런 정도가 저희가 좀 지향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 때 방에서 보내도 좋지만 혹은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조금은 널브러져서 뭔가를 볼 때 그런 공간들이 답답하지 않으면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그런 공간들에 계시면서 오래 있어도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집이 줘야 되는 진짜 제일 중요한 가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이외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주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거랍니다.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라이프 스타일을 담을 수 있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을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과연 어떠한 주거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글로벌로 갔을 때 다른 해외 사람들 혹은 우리가 해외로 갔을 때 거기에서의 삶은 어때야 할까?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요즘 되게 관심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큰 의미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네 분이 다 같은 대학의 동기시잖아요.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합심을 하셔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시게 됐는지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집에 대한 생각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조금은 많은 분들의 창업 스토리랑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삼성에 다녔을 때 제가 모셨던 상무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레미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드셨던 분이세요. 이 브랜드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가치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타워팰리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던 분이셔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신 거예요. 상품이 어때야 하고 고객들한테는 어떤 밸류를 줘야 되고 이제 이런 분이셨는데 제가 삼성에 입사를 해서 이제 그분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회식 때 그분이 본인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고민은 행복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이 제가 그게 너무나 꽂혀서 상무님께 찾아가서 상무님 그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랬을 때 그 젊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가서 찾아보면 1시간, 2시간씩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왜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찾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제 생각을 막 물어봐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야 하는 거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들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거에 가까워요. 갑자기 물론 삼성물산에 계셔서 이렇게 주거 사업에 대한 그런 가까이 느끼는 그런 게 있으시긴 하셨겠지만 주거 문제를 내가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봐야겠다, 새로운 문화를 제시해야겠다 하신 그 계기가 또 있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삼성물산에 다니기 전에 다녔던 회사는 LH공사고 그때 당시는 주택공사였어요. 주택공사는 전 세계에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지은 공기업이에요. 약간 원래 이제 제가 도시공학과를 나왔는데 졸업을 했고 일본에 가서 이제 유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일본에서는 정말 멋진 복합 프로젝트들을 해내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다들 일본 가시면 보는 뭐 아자부다이 힐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롯본기 힐즈가 있고 뭐 토라노몽 힐즈가 있고 또 뭐 미드타운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의 굉장히 복합 개발을 하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가 캐널시티 같은 게 유행했었을 때예요. 야 정말 그 멋있는 토지에 건축적으로도 멋있는데 기능적으로도 뭐 호텔도 들어가 있고 상가도 있고 멋진 극장도 있고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경쟁하듯이 계속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하지? 봤더니 일본은 부동산 회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디벨로퍼고 우리나라는 아주 전통적으로 정말 부동산 회사가 되기 약간의 전 단계인 시행사가 있고 그리고 시행사들이 건설회사와 비슷하게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서 팔고 이제 끝나는 시기인데 일본은 그걸 계속 만들어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계속 더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은 전체 도시가 더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네. 다행히 운이 좋게 그 사이에 제가 LH에 가서 그때 당시가 노무현 정부 때여가지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10개 신도시를 만들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신도시 만드는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죠. 진짜 도시를 만드셨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굉장히 일관되어 있어요. 모든 게 되게 일관되게 삼성에 있었을 때도 아까 그 분하고 같이 했던 프로젝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라 그래서 40조짜리 그때 초대형 사업을 하게 돼서 나름의 했던 일들은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들어 이제는 한국에 그런 회사가 없으니까 회사를 그럼 내가 만들어 보자. 결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상품, 규모적으로도 가장 큰 건 주택이거든요. 주거. 네. 그래서 주거를 정말 타겟으로 해서 그리고 좋은 지불 기반으로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앞으로 제가 이걸 정말 끝까지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홈즈를 주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시작하실 때 1인 가구를 되게 강조하셨어요. 왜 하필 1인 가구였을까요? 우리나라의 특성이기도 한데 3, 4인 가구는 일단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거나 전세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거를 부동산 상품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2인 가구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지만 2인 가구 역시도 굉장히 전세 수요가 많아요. 한 축으로는 1인 가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좋은 주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들을 타겟팅해서 상품화를 시켰을 때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코리빙은 그냥 월세라고만 봐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월세 중심으로 네네. 가고요. 단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단기 숙박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월세 중심으로 가면서 월세보다 더 짧은 단위, 그래서 플렉시블 리빙에 가깝게 장기 단기를 월세 형태로 하는 경우가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요즘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사실 전세 모델이 이제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라는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메커니즘이 부동산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이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지되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네. 전세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잠재 가치를 일종의 통으로 가져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가져온 가치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그거랑 글로벌 스탠다드에 진짜 맞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주거에 투자하는 투자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전세 상품을 취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더 월세 중심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일을 하시던 경험도 있으시고 공부도 하신 거죠? 공부만 했고 일은 못했어요. 그러세요? 군대를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일본 진출을 하시니 한국 시장과 좀 비교되는 점이 있으셨다면 공유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을 저희가 진출하면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은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굉장히 이쪽 시장이 선진화되어 있거든요. 건설사들이 아닌 부동산 회사들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 진출을 했으니 그런 회사들한테 경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쟤네보다는 이걸 더 잘하네? 막 이런 게 혹시 있으셨다면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본 진출을 할 때 좋은 파트너랑 좋은 로케이션을 시작할 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게 돼서 이제 이쪽 산업을 보다 보니까 임대주택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네. 월세 안 내고 도망가면 다 잡아와야 되고 잡아도 주나요? 그럴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옆집 사람한테 시끄럽게 하면 그럴 사람들을 뭐 문제를 잡는다거나, 그러니 일본은 이런 임대주택 관리 회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건데, 코리빙은 임대주택 관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끼리 작은 파티를 한다거나 혹은 거기서 무슨 선생님을 모셔다가 조그만 커뮤니티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가요? 그런 회사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큰 디벨로퍼 회사들이 저희 같은 회사를 필요로 하겠더라고요. 컨텐츠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네요. 네.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그렇게 관리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한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는 맞는데 외국인들이 집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좋은 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이렇게 찾는 플랫폼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니면 원하는 집이 없어서인가요?
관리회사들이 안 받아줘요. 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하. 일본은 기본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메이와쿠라고 하는 것들을 애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애자.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은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가고 있고 그들도 되게 좋은 집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아예 최대한 한국인이랑 같이 있을 때 좋을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살짝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면 결정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도전이 맞는 것인가? 이걸 해봐야 되나? 겁도 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의심? 이런 것들이 들 때 어떤 식으로 보통 그거를 좀 헤쳐나가시는 편이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아. 그 정도로 나는 고민을 많이 했나? 그 정도로 내가 학습을 정말 많이 했나?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진출하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진짜 두렵죠. 두려움에도 일부는 계속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몇 가지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세워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큰 원칙은 어쨌거나 질적인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된다. 그래서 약간은 그게 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포커싱을 맞춰서 이게 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라기보다는 그냥 플로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너무 생각지 못한. 네. 일단 하지 마라.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하실 분들은 말려도 하실 분들이거든요. 아, 네네네. 일단 제재를 한번 걸어보고 이게 필터링이 되면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한다라는 거는 능력의 문제보다는 기질의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답이 없는 데에서 계속 돌파를 해나가는 기질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또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즐거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코리빙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코리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상품으로 보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부동산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업의 전부는 입지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은 입지를 찾아낼 수 있느냐,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웰컴홈즈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하철역을 넣으면 그 지하철역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서 굉장히 한국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현지 대표님한테 서울에 어디 살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예를 들면 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고 출퇴근을 뭐 압구정동으로 하고 그럼 어디가 좋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맥락에서 해나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러면 또 공유드리고 싶은 정보가, 홈즈 컴퍼니에서는 정말 코리빙 운영 뭐 이런 것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 좀 다양한 그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지금 코리빙이라고 하는 거를 빌딩형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교외에서 진짜 빌리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 고성에 2만 평 정도 토지를 저희가 간상건축이랑 같이 매입을 했고, 지금 이제 인허가가 거의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워케이션,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신 로망이 있잖아요. 바다가 보이는 전원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있어요. 집을 팔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기로 체류해보면서 거기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넣는, 상품을 넣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 산업부터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스터 홈즈라고 하는 브랜드로 부동산 중개업도 네.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100개 정도 있습니다. 와,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 저도 호텔리어로서 항상 직업병이 있거든요. 어디 가면은 이 포크와 나이프가 놓여 있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눈에 걸렸어요.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 대표님 또는 코리빙 주거 쪽에 계신 대표님으로서 직업병이 있으신가요? 이게 전공이 그래서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어떤 사이트를 보러 가게 되면 결국 지도부터 다시 그려요.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계획에
어디에 있고 그래서 부도심이네. 부도심 중에 그럼 역세권이 어디고 어떤 역에 어떤 계획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를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또 다시 한번 일본 도시에 대한 거를 보게 되는 네. 그러면 이제는 좀 대표님의 일상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정말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취향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들이 그 나오시는 분마다 이 똑같은 네. 소리를 주셔가지고 네. 근데 어떻게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하시고 어떤 식의 하루를 보내시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일부러라도 갖기 시작한 습관은 종이신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인데 오히려 더 꼼꼼히.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서 보는 거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깊이는 몰라도 접하기는 해야겠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6시 반 정도인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줄어들어요. 아침잠이 없어져가지고. 좀 더 일찍 일어나시나요? 예, 그래서 6시에서 6시 반 사이 정도 이제 눈이 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신문을 좀 보고 또 아들 깨워줘야 돼서 아들 등교 챙기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쭉 보면서 그냥 신문에서 좋은 내용들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의 그 종업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러워요. 왜요? 너무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해야 아. 될 일들을 딱딱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 회사도 스타벅스 같이 좀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일정을 하고 네. 일기를 아침에 쓰는 습관?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그래서 전날 일기를 아침에 쓰면서 오늘 일해야겠다. 그래서 약간은 일기를 이제 쓰는 것까지가 아침의 루틴. 회사는 이제 10시 정도부터인데 저희 임원들은 좀 9시부터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9시에 이제 팀 미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는 주로 미팅. 네. 주로 미팅이고 저녁 이후에 약속은 어떤 최근에는 거의 제가 먼저 잡는 약속은 안 잡으려고 해요. 뭔가 여전히 저는 좀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배울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즘 약간 개인적으로 꽂히신 거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요즘 꽂혀 있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정말요? 너무 의외인데요? 좀 의외죠. 네. 네. 위험하지 않나요? 인공지능하고 스테이블 코인 쪽인데 아. 이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코인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화폐 경제가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중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저희는 이제 해외 사업을 하니까 환전이라든지 송금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화폐에서 기축통화들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게 하나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 임대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보는 거 여기서부터 한번 경험을 해볼까? 화폐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 이게 저한테 요즘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인생에서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제가 행복은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제가 아직까지는 국난으로 뒀거든요. 정말요? 네, 아직까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꿈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버리면 한계를 두는 거기까지밖에 안 갈 것 같아서 네네네. 한번 여기는 좀 비워나 보자 그런 생각을 정말 최근에 했었거든요.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멋있긴요. 그러면 저희 현지 시간 시그니처 네. 질문이 있어요. 네. 그 24시간 중에 몇 시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신가요? 딱 그런 질문에 답이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최근에 이 시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꽂히지라고 하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정말요? 새벽 이렇게 12시 40분에 12시 40분이요? 저녁 12시 40분에 네. 이제 집에 와서 아이는 공부를 하고 이제 와이프는 뭐 일찍 자고 하다가 저 혼자 시간을 쭉 갔잖아요. 이상하게 12시 40분이 되면 자러 가고 싶어지는데 그때 느낌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책을 보다가 혹은 이렇게 텔레비 보다가 이제 좀 자야 되겠네 하고 시간을 딱 보면 항상 12시 40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시냐라고 하는 인지된 시간 중에 하나가 12시 40분에 나는 무언가 잠을 찾아 떠나는구나. 오늘 하루를 나는 12시 40분을 기준으로 마무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되게 새롭고 재미있는 답변을 주셨어요. 아, 네. 와, 12시 40분. 저도 뭔가 12시 40분 되면 생각날 것 같습니다. 12시 40분 전까지는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새로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서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야말로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셨던데 제가 그 안에 낄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참 좋네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대화가 너무 좋은 게 현지인 하면서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 초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훨씬 깊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코리빙 시장을 이끌고 계시는 정말 대표 회사 중에 하나인 홈즈 컴퍼니의 이태현 대표님하고 정말 주거 시장과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신 대표님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되게 흥미로운 대화들을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느낀 바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서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